현직 장관의 건배사가 전국을 흔드는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제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 가서 이렇게 건배사를 했습니다. 정 장관이 총선했고 뒤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필승하고 따라서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자, 총선 필승이 이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닌지, 그리고 장관으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는지 오늘 김필규 기자와 함께 팩트체크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예. 오늘 그 선관위에 고발을 했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발언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요.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에게 정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를 했고요. 또 그러는 한편 오늘 문재인 대표 명의로 선관위에 이런 조사 의뢰서를 보냈습니다. 인구정보같이 이제 선거 때 아주 필요한 자료들을 선관위에 제공하는 게 행자부고요. 또 공직자의 선거 개입 행위를 신고하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도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선거 사범을 수사할 경찰청도 행자부 산하에 있으니까 이런 조직의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은 공직선거법, 지금 보시는 공직선거법 구조도 위반했다는 거를 이 조사 의뢰한 이유로 밝혔습니다. 네. 자, 근데 일각에서는 사실 뭐 건배사 하나 갖고 뭐 이렇게 대단하게 요란스럽게 하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하지만 그 건배사라는 게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꽤나 큰 의미를 지니는데 과거에도 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 건배사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였습니다.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에 울산의 한 현직 구청장이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조직이 주최를 한 모임에 참석을 해서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술자리를 가지면서 단디라는 건배사를 했습니다. 이 단디, 경상도 사투리로 제대로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좀 밀어달라는 뜻이었던 건데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들어가서 8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에는요. 제주도에서 김태환 당시 지사의 주민 소환이 진행이 됐는데 투표를 앞두고 한 도청 간부가 산악인 모임에 가서 가지라고 하면은 말자라는 건배사를 해서 또 논란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하러 가지 말자, 무산시키자 이런 의미였던 거죠. 네, 울산구청장 경우를 보면 일단 80만 원 선고가 됐죠. 그러면 예. 일단 그 공직은 유지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유죄가 인정이 된 건데 이번 건도 비슷하게 보면 될까요? 그렇게 또 보기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요. 전문가 이야기로 먼저 들어보시죠. 예. 일단 그게 정치적으로 내지는 이제 뭐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 이런 것들하고 이제 완전히 법 위반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이 문제는 그 엄격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다르거든요.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고의 과실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입증하기 어렵고 본인은 당연히 아니라고 그럴 테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 따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예,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어떤 정치인의 어떤 장관의 발언이 사전 선거 운동이었느냐 아니냐를 보려면은 어떤 선거를 이야기했는지 또 어떤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한 건지 또 그리고 당선시켜달라고 한 건지 낙선시켜달라고 한 건지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앞서 울산의 경우에는 이게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명확합니다. 그래서 유죄가 나왔던 건데요. 그런데 정 장관의 발언의 경우는요.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누구의 필승을 이야기했는지 특정하지 않았다. 또 그리고 일반 유권자가 아닌 새누리당 의원과 당원들에게 의례적으로 한 말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 울산의 경우와 똑같이 판단하기 애매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선관위에서 이제 검토에 들어갈 텐데 예. 결국 그 장영수 교수 얘기대로라면 이게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또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또 다른 전문가의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선거운동은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할 수 없다는 게 또 있어요. 그게 작년에 새로 생긴 조문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따져봐야 돼요. 지위를 이용한 건지 그거는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게 이제 아주 추상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거는 설레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자, 이것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뿐만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이제 지난해 공직선거법에 새로 들어간 겁니다. 이번 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였던 건데요.
자,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과는 별개로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국가공무원법 있는데 이 법의 위반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게 교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황 변호사 얘기는 앞에 그 장영수 교수 얘기하고는 좀 다른데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첫 사례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선관위가 이제 오늘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검토를 들어갔을 텐데 일단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겠죠. 예, 일단 저희와의 통화에서는요, 선관위는 지금은 이제 언론 보도 내용으로밖에 파악하지 못했다.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만 결과를 유추해서 답변하기는 힘들다라고 하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행자부가 지난해 발간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자, 이런 법들이 제정됐던 이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 행정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던 역사에 대한 반성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할 경우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 대표도 정 장관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죠. 선관위 해석 결과와 관련이 없이 내년 총선 앞두고 이 지침서 다시 한번 잘 정독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